안녕하십니까, 신진수입니다. 인코로나 시대의 교육과정 운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또 오셨습니다. 이준영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황은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교사교육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교실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거죠, 당연히. 그래서 학력 저해 문제, 특히 저학년 아이들, 기초 학력이 부족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과정 속에서 불일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큰 학교,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원격 수업을 준비해서 하는 것이 우리 반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한 학년 전체를 A반 일반 교사가 국어를 맡고 2반 교사가 수학을 맡고 이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 따로, 그리고 등교했을 때 만나서 수업하는 선생님 따로,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초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더 큰 것 같은데요. 그런 학생들의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을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문제인데 이게 한두 달 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구나 이랬는데 이게 벌써 6개월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 피로감이 갈수록 누적이 되고 쌓이는 부분, 특히 이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제가 볼 때 한 반에 3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는 그런 반을 A그룹, B그룹으로 나눠서 똑같은 시간에 A그룹 아이는 학교 나와서 수업을 하고 B그룹의 아이들은 집에서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선생님들은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들도 뭔가 컨텐츠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출결 관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로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 격차 문제인데요. 지역 간 또는 학교 규모 간 교육 격차. 그래서 코로나가 좀 더 많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은 등교 자체를 못하는 학교들이 좀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코로나가 좀 덜 확산된 시도 같은 경우는 등교 수업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 규모에 따라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학교와 작은 학교의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런 차이들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우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짚어보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학교에서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문제도 있고요.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어떻게든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 필요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여름방학 또는 이제 좀 길게 보면 겨울방학까지도 겨울방학 이런 방학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좀 기초학력을 좀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건지, 물론 교사가 직접 가르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하는 이런 블렌디드 러닝에 맞는 새로운 어떤 그 교사 교육 과정 설계 부분,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교사 교육 과정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고, 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피는 교육이 더 강화된다고 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또는 이후에 교사 교육 과정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교사들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쪽에서 고민을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평가와 수업이 뭐 일치화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원격 수업에서도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가이드라인 또는 뭐 시스템, 컨텐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등교 수업에서 출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하지 않는 아이들을 좀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첫 번째, 등교 중지 학생. 등교 중지 학생은 학교에서 중지를 시키는 거예요? 학부모가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중지시키는 거죠. 네, 학교에서 중지시켰어요. 그러면 학부모의 의지라기보다는 상황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출석 인정. 예,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판단을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등교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이 중 한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 아이들 그 즉시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조퇴가 된단 말이죠. 이럴 때도 출석 인정 조퇴가 되겠죠. 그 다음 고위험군 학생, 기저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이런 아이들의 경우 어떻게 출결을 처리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희 학교도 그런 아이가 있는데요. 그런 아이는 지금 학교를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학부모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코로나가 감염이 되면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 여기는 조금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셔야 됩니다. 출석 인정 결석이 될 수도 있고요. 질병 결석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 코로나 경보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관심 주의 수준에서 지금 경보가 내려졌으면 질병 결석입니다. 관심은 뭐예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 해외에서 지금 코로나가 돌고 있다. 우리 시작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중국으로부터. 두 번째 주의. 우리나라에 막 들어온 상황이 된 거예요. 경계. 전국적인 상황이 아니라 어느 특정 지역, 예를 들면 서울이 지금 막 만연해지고 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아직 확산되지 않았다. 이게 경계 단계.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확산이거든요. 지금은 어느 단계일까요? 심각 단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보 단계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제 뭐 특별히 고민 없이 기저질환이 있는 이런 고위험군 아이들은 지금 심각 단계이기 때문에 출석 인정 결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진단서,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 아이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대체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뭔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학교에서 해줘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은 없어요. 그런데 학부모가 걱정이 돼요. 걱정스러워서 등교시키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아이들 좀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합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등교 중지를 시킨 게 아니에요. 학부모가 요청을 하는 건데요. 두 가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가정학습도 최근에 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부모가 데리고 뭔가 수업을 하는 것도 교회 체험학습으로 인정을 한다고 할 때 그것으로 신청하면 출석 인정 결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며칠까지 우리 하도록 돼 있죠? 37일. 네. 37일 맥시멈입니다. 최대 37일까지예요. 그러면 그걸 넘어선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교회 체험이 아니고 저는 그냥 얘를 학교에 못 보내겠습니다. 이러면 기타 결석으로 물론 학교장의 사전 허가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미등교 학생은 이렇게 두 개로 분류해서 출석 처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등교 중지 학생이 대상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확진 학생, 이건 뭐 당연히 결과를 받아야 되고요. 격리 해제될 때까지이고, 의사 학생은 확진자와 접촉자입니다. 그걸 의사 학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조사 대상 유증상 학생, 자가 격리 학생, 이런 것들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본인의 의지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 등교 중지 기간이 14일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증상만 있는 유증상 학생이 있죠. 열이 좀 난다든지 뭐 다른 어떤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증상이 발현하고 3, 4일 정도 등교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뭐 증빙 자료가 이제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에 안내된 이런 지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결 처리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어찌됐든 출석 인정 결석이 아닌 경우 당해학년도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해야만 진급하고 졸업한다는 것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 원칙은
계속 살아있다는 거, 그리고 고위험군으로 등교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는 대체 학습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학교에서 또는 담임선생님이 선생님들과 협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교 중지 학생이 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병결 또는 기타 결석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이런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이제 학부모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의 경우 엄마가 뭐 태국인이다 그러면 태국을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갔었어요. 그 아이가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왔다든지 막 이런 경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외국에서 입국하지 못한 경우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더 지금 확산되면서 생활교육에 대해서 그 중요도에 대해 지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도 요즘 들어 더더욱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력 저하도 문제지만 아이들 인성교육 또는 감성교육 이런 부분에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생활교육 이런 부분들이 더 우려된다. 이런 결핍을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좀 느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생활교육 측면에서 많이 고려를 좀 해야 되겠지만 일단 학교 내에서는 사실은 앉아서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접촉이나 뭐 충돌이나 이런 게 없는데 쉬는 시간 또는 이동할 때 특히 이럴 때 이제 마스크를 안 쓰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와서 이렇게 막 뒤에서 끌어안기도 하고 애들끼리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이 충돌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에티켓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이런 거예요. A라는 학생은 거기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마스크를 반드시 쓴단 말이죠. B라는 학생은 별로 그 민감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서 A라는 학생한테 와서 막 말도 걸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A라는 학생은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얘한테 폭력을 당했다라고 할까지 이렇게 느끼고 이것이 학폭 사유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티켓 교육을 조금 더 좀 철저하게 좀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 환경이 좀 열악한 이런 경우에 아동 학대 부분이 정말 심각한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꾸준히 좀 관찰 및 지도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살, 자해 뭐 이런 고위기 학생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아이들도 역시 좀 더 눈여겨보고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필요시에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 이런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거나 PC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온라인 소통이 늘어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이버 폭력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더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선생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나이스 관리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선생님들이 나이스와 좀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항상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나이스 열어서 그중 시간표를 매일매일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우리 선생님 매일 체크해줘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요새 훌륭하십니다. 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아, 요즘은 더더욱이나. 네, 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는 것과 또 나이스에서 시간표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 시간표로 우리 나이스에는 보통 등록을 해놓잖아요. 근데 이걸 신경 안 쓰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실은 살아 움직이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교사 교육 과정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생물과 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업 시간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럴 때 늘 좀 친해지자 제가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표를 바꾸면 그 즉시 나이스에서 시간표를 바꾼다든지
최소한 아침에 등교해서 오늘 하루 시간표를 확인하고 나이스 시간표와 확인하고 일치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평상시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스와 실제 수업 시간표의 일체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두 번째, 학급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같은 반 30명 아이들을 반반 나눠서 A그룹 15명, B그룹 15명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A그룹이 등교할 때 B그룹은 원격으로 수업하고 이런 경우 하다 보니 나이스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네. 그런데 나이스는 왜 그러냐면 나이스는 이제 하나의 트랙으로 그 나이스 기록을 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 1교시는 국어면 국어인 거죠. 2교시는 수학이면 수학인 거고. 그런데 원격 수업은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다른 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내부 결제, 나이스에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문서 내부 결제로 이렇게 우리는 운영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결제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매주 뭐 이거 결제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A그룹과 B그룹이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이런 내부 결제를 한 후에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전담교사가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전담교사 과학이 전담이라면 과학 수업을 일방적으로 여러 반을 이렇게 송출을 한다든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전담교사는 나이스에서 지도교사 중복으로 뜰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은 무시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 상황에서 우리 범교과 학습 주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 건강 교육은 51시간부터 성교육 15시간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렇게 당초에 기준 실수가 제시되어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감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는 조치이죠.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예를 들면 안전교육에 51시간 중 33시간만 해도 좋다. 이렇게 허용적으로 열어줬습니다. 이게 이제 지침으로 나가 있고요. 다만 이제 한글 교육은 입학 초기에 하는 부분은 사실 입학 초기에 이미 이제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나왔기 때문에 실수를 조정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했던 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만 지침이 변화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제시된 지침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이제 그 학교 교육 활동이나 상담 활동 부분입니다. 교내 대회나 단체 활동 앞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방역 대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한다. 그러니까 우선 안전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대회나 단체 활동을 할 때 가급적 밀폐 공간은 좀 활동을 좀 자제하고요. 그리고 일정 거리 확보 또 대회를 하는데 원격으로 하는 대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비대면 대회 이런 부분은 공정성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학생 상담 특히 더 요즘 이제 원격으로 하다 보니 학생 상담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지역 전문기관이라든지 순회교사 활용하고요. 또 격리 학생 심리 지원 이런 부분도 역시 위센터나 외부 상담 기관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 교사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서로 학교 현장 의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 중에 범교과 학습 주제 이제 탄력적인 편성 운영에 대한 이제 제시가 있었어요. 근데 저기도 시수 보면은 성교육 15시간 당초 기준에서 금년에 한해서 14시간, 1시간 사실 줄고 보건교육 17시간에서 16시간 1시간 그래서 그 밖에 이제 소프트 교육 강조하고 있는데 17시간에서 6시간까지 많이 완화시켰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큰 학교 같은 경우 이제 과대학교죠. 과밀학급 이런 경우는 지금 일주일에 하루 정도 등교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하고 이런 학교들에 한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저렇게 탄력적 운영을 제시한 시수만큼도 참 운영하는데
고민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시수가 감축 시수로서 이렇게 제시를 했음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교육 같은 경우 사실은 1시간 줄였단 말이에요. 이건 이유가 있겠죠. 사실은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더 우려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안전교육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시수를 일단 제시는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등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을 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활동을 교과와 이제 연계해서 원격 수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가능한지를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등교해서만 이 활동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원격 수업에서도 교과와 연계해서 이 범교과 학습 교육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마저도 2학기에 코로나가 지금 이상으로 뭐 확대된다든지 그런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또 다른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 코로나 시대에 온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사교육과정 운영에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점은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서 뭐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등교를 한 상황과 등교를 하지 않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등교를 한 상황에서는 안전을 우선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등교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이들이 얼마나 의미 있게 원격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단순히 이 학습터나 이 부분을 뭐 클릭을 몇 번 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학습으로 즉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이 배움으로 연결이 되었는지까지 세심하게 선생님들이 좀 챙길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넓게 보면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올해 2020학년도의 교육이 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년도로 연결이 되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가장 중점에 둬야 할 부분은 역시 기초 기본 학력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량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역량의 방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역량을 같이 가되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기초기본 교육에 조금 더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선생님이 교육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생님의 교육과정을 먹고 사는 꿈나무들입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